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이자 동시에 건국절인 날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1년 중에서 이보다 중요한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요 한 가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왔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어 왔습니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가치들, 사유재산이 됐건 재산권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을 국가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할 수 없는 사람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을 축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있고 날씨도 지금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까요? 딱 한 가지, 글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궈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딱 한 가지 생각으로 모인 것이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광복절이자 동시에 건국절인 이 8월 15일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만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강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 있죠. 저분들이 지금 저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저 집회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집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저 집회에 대해 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모이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금지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죠. 집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그런 식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슨 벌금을 내리겠다, 행정명령을 하겠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집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엄연히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라고 볼 소지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가 집회 자체를 하지 마라, 집회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만 광장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폄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프레임을 끌고 오냐? 시사저널이 지금 뭐라고 기사를 냈습니까? 코로나19가 비상인데 집회를 강행하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런 식으로 지금 집회를 여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병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지금 써놨습니다. 실내에 오래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무실 근무와 그 다음이 강의의 경우이고, 외부 활동이나 버스, 지하철 탑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 가능성은 2-3시간이 지나야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총 인구 중에서 1%가 감염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현재 지금 확진자 수가 705명으로 감염 환자의 비율은 0.00138%로 감염 환자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실외, 지하철, 버스 탑승해서 감염될 확률은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상관없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식의 수치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수치를 과장시켜가지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집회를 열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현재 지금 이수만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을 맞이해서 마찬가지로 기념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뤘다. 이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분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수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법적 질서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어떤 선량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에도 광복의 정신을 가져야 된대요. 현재 우리가 갖는 광복의 정신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정신을 갖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광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웬걸? 우리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진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의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은 21세기 대한민국 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북한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북한을 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따르면 북한은 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다시는 지지 않을 대상은 누굽니까? 일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정신 구조가 21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제시대에 있다, 조선시대에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10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국가가 과연 나서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것이고 2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것이고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벌어야지 행복한 것이고 1억은 벌어야지 행복한 것이고 다 국민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에 나서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자기들 스스로 그냥 행복을 추구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먼저 나서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처럼 야 있잖아, 국민들은 150만 원 정도 벌어야지 행복한 것이지, 200만 원 정도 벌어야지 행복한 것이지, 그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을 하향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런 것이고 교육 정책도 그런 것이고 모든 정책이 그런 겁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헌법 1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이 보장이 됐었을 때 국민들이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헌법 10조의 행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14조, 15조, 16조 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재산권을 지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이런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무슨 환수를 해야 된다,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왜? 국가가 나서서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국가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딱 정의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을 자신이 만든 그 기준에 맞춰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당연히 개인의 어떤 사유적인 재산, 사적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죠.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에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대한민국이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 국가는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명의 국민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것은 모든 개개인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저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 속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 개개인들이, 사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 행동으로부터 보상을 얻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런 자생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국가는 분명히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그 애를 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법치를 통해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간접적으로 흡수되듯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한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씩 돌봐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가능했던 것입니까? 조선시대의 임금일 때 가능했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구조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 하지 마시라. 대통령 내려와라. 8.15 지금 광복절이자 동시에 건국절을 맞이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